25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33번 지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형광펜으로 밑줄 칠해 놓고요. 이 글은 첫 번째 문장이 다 몰려 있어요. 이 글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형광펜으로 쭉 칠해 놓으시고, 사전상의 정의는 끊임없이 뭐한다? 개정된다, 이렇게 변했죠. 그럼 개정된다라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계속해서 바뀐다, 변한다 라는 뜻이지. 그럼 여기에 고정된다 라는 뜻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거. 이해가죠? 그러면 왜 사전상의 정의가 계속해서 바뀌냐라고 얘기하면 to keep up with, keep up with가 무슨 뜻? 뒤쳐져? keep up with가 무슨 뜻이야? 그래, 맞추다, 따라잡다 이런 정도의 의미죠. 그럼 뭐를 따라잡아? 우리의 변화하는 사용과 지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변화하고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쓸모가 점점 더 바뀌잖아. 그러니까 사전상에 있는 정의는 과거의 정의였을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이미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우리의 지식이 바뀌니까 요거에 맞추기 위해서 뭐한다? 사전상의 정의가 바뀐다, 이렇게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이미 이 글을 다 종합해서 말하고 있어. 그럼 그 다음의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예시야. 오케이? 그럼 이 글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변화하는 사용과 지식에 맞추기 위해서 사전상의 정의가 변하는 예시를 총 몇 가지를 이야기했을까? 세 가지를 얘기했어. 세 가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예시가 addict, 그죠? 중독자들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가 뭐야? husband라는 단어. 그 다음에 세 번째라는 단어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guys라는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해가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해볼게. 첫 번째 예시 들어갑니다. 자, 로마 시대 때 어딕트라는 것은, 그죠? 따옴표 달았으니까 요 단어를 지칭하는 거고, 요 단어는 사람들을 의미했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지불할 수가 없었어, 그들의 빚을. 그리고 gave themselves니까 여기서 gave는 누구랑 병렬일까요? 뭐랑 병렬이죠? 그래서 이거는 병렬 표시 해놓으세요. pay랑 병렬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기부로 바꿔놓으면 앞에 pay를 보게 되거든.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노예로서 그들의 채권자에게 노예로서 자신을 줄까? 누가? 중독자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they가 they를 주기 때문에 themselves로 나왔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노예로서 채권자에게 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리고 그 단어는 결국에 come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와 연관이 있게 되냐면 약물 의존 또는 약물 중독과 의존되게 돼 있지. 자, 그럼 봐봐. 왜 갑자기 약물 중독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첫 번째 문장 다시 한 번만 읽어봐. 사전상의 정의는 계속해서 개정되는데 뭐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된다고? 우리의 변화하는 사용과 지식. 이해했어? 그러면 세상이 이미 바뀌었잖아. 그죠? 노예제가 이제 사라지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어딕트라는 것이 예전에는 노예가 되는 거,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칭했는데 이게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이거하고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약의 노예가 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딕트라는 단어가 실제 노예에서 약에 중독됐다라는 중독자들이라는 의미로 바뀐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dependency 뒤에 당연히 dependency는 약물 의존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가 돼? 노예가 돼. 그럼 여기서 노예가 된다는 건 진짜 노예라는 의미가 아니라 약물에 뭐야? 중독돼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글에서는요, 1번, 2번, 3번의 각각의 예시가 별로 연관성이 없어. 순서적 연관성이. 그러니까 얘네들을 섞어놔도 전부 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문제를 어떻게 내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 잠깐만 한번 보세요. 첫 문장 나온 다음에 1번 예시, 2번 예시, 3번 예시 있잖아. 근데 이 1, 2번이 순서적인 연결고리가 별로 없다고. 그러면 만약에 얘를 위로 올려도 괜찮고 얘를 아래로 내려도 괜찮아. 그지? 그러면 순서 문제를 내려면 어떻게 될까? 단락 배열보다는 어떻게? 문장 삽입 문제로 낼 수 있겠지. 그래서 요 1번 단락 내에서 한 문장을 뽑아낸 다음에 요거 어디 들어갈래? 라고는 물어볼 수 있는. 이해가 가? 그런 의미에서 따져본다면, 자 봐봐. 그런 의미에서 따져본다면 아까 어딕츠라는 단어에서 오케이?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the word, 그 단어는 결국에 약물 중독과 연관됐다 라고 나왔잖아.
그럼 요 문장이 만약에 문장 삽입으로 빠졌으면 요 문장을 어디다 집어넣어 줘야 돼? 어딕트 나온 그 단락 부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순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해 갔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단어인데 이번에 husband라는 단어야. 이런 건 내용 일치로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아까 어딕트라는 거는 빚을 못 갚아서 자기가 노예가 되는, 오케이? 이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husband라는 단어는 원래 뭐를 언급하고 있었냐면 home owner니까 집주인이야 원래. 이해가 가? 그래서 husband라는 단어는 집주인을 언급했었는데 it had nothing to do with being married니까 그거는 뭐랑 상관은 없었어? 그렇지. 결혼한다라는 거, 결혼했다라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 husband는 뭐야? 남편이잖아. 그럼 남편은 뭐니? 그렇지. 결혼한 사람,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나 여기다 꺽쇠 한번 꺾어보자.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단락 안에서 그죠? 순서, 문장 삽입으로 낼 수 있는 포인트가 but 요 부분이야. 그래서 요거 체크해 두시고. 그러나 뭐 때문에 owning your own property니까 너 자신의 뭐야?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made it 만들어요. 그죠? 뭘 만들어? more likely니까 더 가능성이 있도록 만들어. you'd find a mate니까 네가 짝을 만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어. 아니면 재산이 있어. 그럼 재산이 있거나 집이 있으면 결혼할 확률이 더 높단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한번 끊으시고요. 그 단어 husband라는 단어는 결국에 뭐 하게 됐습니까? 남자를 의미하게 됐고요. 어떤 남자야? 시작. 결혼한 남자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어딕트 한 번만 설명해봐. 어딕트 시작. 빚을 못 갚아서 채무자에게 뭐 하는 거야? 그냥 채권자지, 채권자. 채권자에게 뭐 하는 거야? 노예가 되는 사람을 원래는 어딕트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어딕트라는 뜻은 어떻게 바뀌었지? 약물 중독이 된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허스반드라는 단어는 원래 뭘 의미했죠? 집주인을 의미했었는데, 그지? 뭐 재산을 소유한 사람, 이 재산이라는 건 이제 집을 포함한 재산이겠지? 이걸 포함한 사람은 뭐야? 결혼할 확률이 높다 보니, 오케이? 허스밴드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었다? 결혼한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자. 이번에는 1605년 11월 5일이 되겠죠. 그죠? 이때 이 가이 뭐야? 포커스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뭐 하려고 했었냐면 폭파하려고 했었어요. 뭐를? 영국 의회를. 오케이? 의회를 폭파한다? 다음도 크죠, 그죠? 근데 그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잡혀가지고요, 죽었어요. 그죠? 포토 됐으니까 사형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왕당파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그쪽의 정당이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는 필요 없는 거고요. 얘가 뭐 했냐면 태워버렸어요. 빡치니까. 그지? 감히 우리를 폭파시키겠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태워버렸어요. 그의 무엇을? 인형을 태워버렸어. 그리고 그 인형이 그들이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야. 태우면서. 뭐라고? 시작. 가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인 거야. 왜냐면 얘 이름이 그 폭파범의 이름이 원래 가이 포크스였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를 닮은 인형을 가져다가 이걸 태우면서 이놈이 가이라고 이제 거기다가 별명을 딱 갖다 붙인 거지. 오케이? 가이를 태워버린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됐고 그 다음 문제 꺽쇠 한번 또 꺾어보세요. 역시나 마찬가지. 같은 단락 안에서 그러니까 가이라는 이러한 예시 안에서 문장 삽입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수세기가 지나고 그 단어는 그럼 여기서 그 단어는 어떤 단어? 그래, 가이라는 단어. 오케이. 원래 가이는 뭘 얘기했어? 폭파범의 이름, 그죠? 폭파범의 이름을 이제 가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인형에다가 갖다 붙여서. 그래서 그 단어는 잃어버렸습니다. 뭐를 잃어버렸어? 그것의 긍정적인 함축, 부정적인 함축? 부정적인 함축. 오케이? 왜냐하면 태워버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미워했던 거잖아. 그래서 부정적인 함축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거티브, 포지티브 요건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뮤지컬이에요. 그죠? Guys and Dolls. 오케이? 이러한 뮤지컬이 그죠? 뭐 했습니까? ran on 상영됐어요. 어디서? 브로드웨이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브로드웨이에서 Guys and Dolls가 뭐 인기가 있었겠지 또.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번 가보자. In American slang. 슬랭이라는 게 뭐야? 원래는 그냥 속어. 그죠? 우리가 그냥 흔히 쓰긴 하는데 공식어는 아니고요. 그죠? 속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속어에서는요. bad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굿을 의미하고요. cool이라는 건 뭐야? great, 멋지다. 그죠? that's coo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 진짜 멋진데 이런 의미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and wit라는 건 원래 뭐야?
사악한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야? 훌륭하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속어에서는. 알겠죠? 이거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원래 뜻이. 그렇지. 원래의 뜻에서 자꾸 변화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if you could transport yourself 100 years 뭐예요? 네가 만약에 너 스스로를요 100년 후 미래로 100년 후로 이렇게 옮길 수 있다면 이런 뜻이야.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100년으로 한번 가볼 수 있다면 이런 뜻이야. 가정법 뭐로 걸려있니? 가정법 뭐로 걸려있어? 가정법 과거. 오케이? 언제 사실 반대? 현재 사실 반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너는 아마도 발견할 겁니다. find라는 단어 오형식, 그럼 yourself 목적어, confused 목복. 됐죠? 그러면 너 스스로가 뭐 하는 걸 발견해? confused, 혼란스러워하는 게 발견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면 confuse라는 건 혼동시키다라는 뜻을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혼동시키는 게 아니라 혼동되는 거잖아. 그래서 PP의 형태를 띠고 있죠. confused의 형태. 그러면 네가 100년 후로 간다면 너는 되게 혼란스러워할 거야. 자, 그러면 뭐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럼 말이 왜 안 통해요? 그래, 말이 계속 변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by your great 뭐야? grandchildren's speech니까 네 뭐 손자, 증손주 정도가 되겠죠? 그죠? 100년 후니까. 그죠? 얘에 의해서, 얘의 말에 의해서 혼란스러워 할 거야.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뭘까? 형광펜으로 밑줄 칠하세요. because서부터 끝까지 밑줄. 그러니까 좋다. 좀 오늘 놔줄게. 됐어요? 자, 왜 그러냐면 언어 그 자체는 is an ever-changing reflection. 뭐예요? 계속 변하지. 그러니까 언어가 변하는 건 우리가 계속 알고 있었잖아. 왜냐면 사전상의 뜻이 계속해서 개정됐으니까. 알겠어요? 은미야? 그죠? 응. 그래서 결론은 언어는 계속 변한다는 얘기지.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야? 아까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전상의 정의가 계속해서 개정된다. 이게 언어가 변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언어가 변하는 원인이 뭐니? 그렇지. 우리의 사용이나 우리의 지식이 변하기 때문에 이거지. 그럼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나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어? 시작. Reflection of human invention이라고 나왔지. 이해가 가? 그럼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계속해서 변화하는 반영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뭐를 반영한다는 얘기야? 인간의 발명을 반영한다. 그럼 여기서 발명이라는 게 무슨 뭐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처럼 뭐 이런 발명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언어의 새로운 쓰임을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기존의 뜻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쪽으로 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를 반영하기 때문에 언어가 변한다. 이런 의미로 쓴 거라고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서 만약에 힘을 줘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 당연히 맨 마지막 문장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은 내용은 함축되어 있는데 좀 쉬워. 그지?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 맨 마지막 문장이 실제 빈칸으로 출제가 됐던 문장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 같으면 요걸 서술형 문장으로 한번 내보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십시오. 됐나요?